네, 오늘은 134쪽 미국입니다. 같이 노트 필기 하시면서 하시죠. 자, 노트에다가 가장 큰 대단원을 먼저 써주시고 선생님이 134쪽에 있는 미국 혁명의 전개 그리고 135쪽에 있는 최초의 민주공화국 수립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3번으로 해서 미국의 성장과 남북전쟁으로 할 생각이에요. 일단은 책에 있는 가장 큰 단원을, 가장 큰 주제를 따라서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본인의 스타일대로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 같이 한번 정리해보죠. 미국 혁명, 미국이 이제 생기는, 수립이 되는 과정, 그 배경을 먼저 한번 보죠. 일단 미국이 생긴 것은 이제 영국에서 사람이 넘어온 이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1번 해서 영국의 이야기를 한번 써볼게요. 영국인들이 북아메리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쪽이 북아메리카죠. 그리고 미국 아래쪽 멕시코 이 아쪽을 남아메리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문화적으로 나누었을 때는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나눈다는 걸 사회 시간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북아메리카로 넘어온 영국인들 왜 넘어왔느냐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겠죠. 이주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영국 혁명을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영국 사람들이 신교도들, 특히나 청교도들을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탄압을 했기 때문이죠. 써볼게요. 정치, 경제적 탄압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곳, 북아메리카로 새 땅을 찾아서 왔다. 그리고 이 영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국인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나라 식민지를 건설했다. 동부 쪽, 지금의 뉴욕 있는 그쪽 동쪽 지역에다가 13개의 한마디로 영국의 식민지를 만든 거죠. 영국의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근데 영국이 너무 멀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의 자신들의 의회를 만들고 자유와 자치를 누리면서 편하게 지냈다는 거죠. 여기서 편하다는 것은 영국 모국의 간섭에서 자유로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유와 자치를 누리고 살다가 영국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죠. 3번 영국 내에서 식민지 정책이 바뀌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일단 한번 써볼게요. 영국의 식민지 정책이 변화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절대왕정 할 때 배웠잖아요. 국가가 나서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한다. 국가가 나서서 이것저것 간섭을 많이 했던 거 뭐였죠? 그렇죠. 중상주의죠. 중상주의로 전환이 되죠. 중상주의 정책. 돈이 갑자기 필요하고 더 가만히 뒀던 식민지를 이제 돈벌이 상대로 보게 된 이유는 당연히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왜? 그죠? 다 돈이 부족해서잖아요. 돈이 왜 부족하죠? 돈이 부족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그죠? 전쟁 때문이죠. 특히나 누구랑? 그렇죠. 프랑스랑. 프랑스와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 돈이 필요해지고 돈 나올 구멍이 없나 이렇게 보게 됐더니 돈도 안 내는데 우리 식민지인 땅이 있잖아. 북아메리카 이렇게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자유를 주고 자치를 누렸던 이 땅에 갑자기 이제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드러나겠죠. 일단 한번 써볼게요. 각종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각종 세금이라는 거는 한두 개가 아니고 이상한 세금들이 갑자기 막 등장을 해요. 세금 부과. 대표적인 게 이제 종이에 붙이는 인지세라든지 이건 서류에 붙이는 거예요. 차세. 차는 우리가 아는 티죠, 티. 이런 등등의 세금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 사람들 아니 북아메리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북아메리카에 있는 영국 사람들 이렇게 보셔야겠죠. 북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고 이때 반발하는 내용 우리는 세금 낼 수 없다 이러면서 주장하는 이 멘트가 굉장히 유명하죠. 책 한번 보죠. 책에 보시면 여기 이 말이 있네요. 그죠?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이 말이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이 위에 보시면 영국이 인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부과하자 식민지인들은 즉 북아메리카를 말하겠죠.
북아메리카에 있는 영국인들. 자, 북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과세는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 내라. 근데 대표 없는 곳.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결정을 한 의회. 갑자기 세금 내라고 결정을 한 주체는 바로 영국 의회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의회에서 결정해서 북아메리카에 갑자기 세금을 내라 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세금을 내라. 근데 이제 북아메리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국 의회에 우리 북아메리카의 대표가 있느냐,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세금을 내라 마라 얘기할 수도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고 저항을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별표 해주세요. 자, 하시면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세금들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없애요. 다른 세금들은 없애고 뭐만 남겨놓느냐? 이 차세만 남겨놓습니다. 차세만 남겨놔요. 원인 차세. 근데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여러분 이미 배워서 아시겠지만 동인도 회사는 영국이 이제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제 식민지 경영하면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동인도 회사에 이 차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줍니다. 차 판매 독점권을 부여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국 내에 여러 이제 회사가 들어와서 차를 팔아야 차의 가격이 적정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방금 영국이라는 게 잘못 말했죠. 북아메리카죠. 북아메리카에 여러 이제 차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와서 차를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판매하는 회사가 여러 곳이어야지 들어와서의 가격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책정이 될 텐데 이게 하나 다 없어지고 다 없애버리고 얘 혼자 가서 팔아라. 그러면 이 회사에서 책정하는 게 바로 가격이 돼버리죠. 그리고 엄청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이 차세만 남겨놓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단이 나죠. 여기는 지울게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2번 해서 여기 전개, 여기 배경 했으니까 2번 해서 전개 갈게요. 전개 넓게 보시면 높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죠? 2번 전개. 일단 터진 사건은 우리가 보스턴 차 사건이랍니다. 보스턴은 항구예요. 지금도 있는 도시죠. 보스턴 차 사건. 동인도 회사에서 이제 차를 팔려고 보스턴 항구에 들어왔어요, 배가. 그래서 차가 담겨 있는 박스가 있었겠죠. 근데 이거를 바다에다 던져버립니다. 북아메리카 사람들이. 그런데 이때 이제 당당하게 가서 한 게 아니고 인디언 복장을 하고 가서 약간 면피하려고 책임을 좀 피해 보려고 인디언 복장을 하고 가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영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화가 나게 되죠. 북아메리카하고 영국 식민지의 모국이었던 영국의 상황이 서로 이제 대치를 하게 되는 거죠. 영국 쪽에서도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합니다. 항구를 폐쇄하고 결국에는 전쟁이 예감이 되죠. 북아메리카에서는 북아메리카를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요. 이걸 대륙회의라고 합니다. 대륙회의. 여기에서 대륙이라고 한 건 이유가 있죠. 왜? 영국은 대륙이 아니고 뭐죠? 영국은 너네는 섬이잖아. 우리는 뭐야? 그죠? 우리는 대륙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다르다. 여기서부터 선을 그어놨네요. 그죠? 북아메리카는 이제 대륙회의를 열게 되고 결국에는 무력 충돌이 발생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전쟁을 끌어갈 사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총사령관. 총사령관 외우는 거 꼭 하셔야 돼요. 누구죠?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 당대에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경제력도 굉장히 셌고. 조지 워싱턴이 총사령관으로 일하게 되죠. 그리고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독립선언문입니다. 이거는 법은 아니에요. 헌법 이런 거 아니고 독립선언문인데 우리 책 한번 볼까요? 134에 생각을 키워요. 맨 밑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문이래요.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양도라는 건 남한테 주는 거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고 생명권, 자유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누려야 한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죠?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누린다는 거죠. 그죠? 자, 2번 식민지인들이 추구한 혁명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가 뭐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답 한번 맞춰볼까요? 어떤 걸 원하고 있어요? 그죠? 인간의 평등권, 자유권, 천부인권, 저항권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보장받는 사회 이런 사회를 원한다는 거죠. 자, 식민지인들이 혁명의 목표로 삼은 거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 사회는 바로 민주주의의 원칙이 보장된 사회를 이루고자 했다. 여기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미국의 독립선언문이에요. 다시 노트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발생하겠네요. 전쟁이 지금 활동 중이죠. 전쟁 중이죠. 전쟁 중인데 밑에 보시면 이제 마무리 할게요. 5번. 우리가 다 알겠지만 북아메리카, 즉 식민지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때 이제 와서 도와준 나라가 있죠. 프랑스가 와서 아주 열심히 도와줍니다. 경제적으로 프랑스가 많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는 여기서 돈을 펑펑 쓰고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국은 북아메리카의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나라가 우리가 아는 그렇죠. 드디어 이제 미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이 독립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 당시에 프랑스가 파리까지 불러서 영국 대표하고 북아메리카 대표하고 프랑스가 이제 불러가지고 파리에서 파리 조약이란 걸 맺어요. 이게 바로 영국이 독립을 인정해주는 이제 새로운 미국의 탄생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크게 보시면 배경과 전개까지 했거든요. 전쟁이 지금 끝났어요. 그죠? 이제 이거에 대한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지금 2번까지 했으니까 3번으로 갈게요. 3번 넘어갑니다. 3번 결과. 자, 이제 미국이 어떤 식으로 꾸려지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연방제죠. 연방제는 각 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각 주가 아주 광범위한 자유를 누립니다. 자치를 누려요. 광범위한 자치를 누리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중앙정부를 떠받들게 되죠. 중앙정부가 구성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이익이 이제 우선이 됩니다. 책에 보시면 135페이지 오른쪽 위에 조그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 오른쪽 넘어가면 여기 설명이 있죠? 연방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노트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헌법 내용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연방제, 그리고 국민주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죠.
이제 물론 처음에 만들 때 영국에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냥 가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 결정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죠.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삼권 분립. 세계의 권력은 따로따로 선다. 이 말이죠. 한자 그대로 보면 세계라는 것은 그죠? 입법, 법을 만드는 거, 또 그죠? 운영하는 거, 행정, 그리고 법원, 사법이죠. 이게 따로따로 서서 서로 견제하는 구조. 그리고 이제 여러분 책엔 없지만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정교 분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와 종교는 따로따로다 이 말이죠. 정치와 종교는 따로따로.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당시 종교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걸 원칙으로 해둡니다. 그리고 국교 설립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국교가 없어요. 국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초대 대통령이 뽑히죠. 처음 대통령, 첫 번째 대통령 누구죠? 그죠? 총사령관 역할을 했던 조지 워싱턴. 때가 이제 1789년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4번 이제 의의와 영향으로 가볼게요. 의의와 영향. 일단 의의는 제목에서 나왔었죠. 이미 큰 제목으로 나왔었죠. 세계 최초의 처음으로 만들어진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바로 1789년인데 1789. 그리고 끼친 영향도 중요하죠. 영향은 일단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미국 아래쪽 부분을 뭐라 부른다 했지? 라틴 아메리카라고 했죠. 라틴 아메리카가 그 당시에 이미 여러 특히 에스파냐, 포르투갈을 비롯한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 된 상태였어요. 유럽 국가의 식민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하려고 꿈꾸게 돼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이유는 당연히 라틴 아메리카가 봤을 때는 바로 위에 있는 북아메리카에서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 영국에 대항해서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 걸 눈으로 봤죠.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북쪽에 있는 아메리카처럼 독립할 수 있다. 일단 이런 기본적인 희망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프랑스 혁명을 이제 끝내버리는 사람으로 등장한 사람 있죠. 나폴레옹이죠. 이 나폴레옹이 유럽에 있는 다른 국가들을 막 전쟁으로 막 쑥대밭을 만들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라틴 아메리카를 관리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이 지금 여기 이 멀리까지 와서 관리할 힘이 없어요. 당장 유럽 내에 있는 자국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지금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유럽을 난장판을 치고 다니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유럽 국가의 힘에 공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틈을 타서 독립을 현실적으로 꿈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한번 가볼게요. 힘내시고 우리가 노트 정리한 거 보시면 1번, 2번 그래서 배경, 전개, 결과, 의의와 영향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장과 남북전쟁이 남았잖아요. 빠른 속도로 그냥 정리해 볼게요. 이제 크게 3번이라 쓰시면 되겠죠? 3번 자, 일단은 독립 이후의 상황은 어떠냐? 좋습니다. 독립 이후에 성장을 해요.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한 게 남북전쟁이죠. 근데 남북전쟁이 발생하는 건 그냥 터진 건 아닐 것이고 남과 북이 일단 생긴 게 다릅니다. 남쪽의 경우에는 농사가 잘 되고 대농장, 큰 농장을 경영을 하고 북쪽의 경우에는 지하 자원들을 활용해서 공업,
그러니까 공장이 돌아가는 구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방식이 달라요. 이게 돈 버는 방식이 다르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일단 한번 써볼게요. 북부의 경우에는, 북쪽이에요. 북부의 경우에는 공업, 즉 공장을 돌리고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죠.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노동자의 수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공장을 돌리는 공장 주인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적으면, 노동자의 수가 적다 그러면 돈을 많이 줘야지 이 사람들을 쓸 수 있겠죠. 근데 노동자의 수가 많다 그러면 돈을 굳이 많이 안 줘도 일할 사람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북부에 있는 공장 주인은 노동자가 좀 웬만히 수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국하고 좀 비슷한 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영국이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자기들의 돈을 좀 벌 수 있게 영국 상품 들어오면 세금도 세게 때려주고 이렇게 좀 무섭게 했으면 좋겠다. 강하게 국가가 간섭을 해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남부의 경우에는 남부는 대농장,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배경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대농장을 경영하는데 대표적인 작물이 이제 목화죠. 목화. 이제 손 만드는 거, 면화 만드는, 이제 목화의 경우에는 사람이 손을 넣어서 이렇게 따야 해요. 굉장히 이제 예민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다 사람 손, 특히나 누구? 그죠? 흑인 노예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부의 경우에 남부의 대농장주, 남부에 이제 흑인 노예를 부려서 이제 목화솜을 따는 주인 입장에서는 영국한테 이걸 팔아요. 그래서 영국이 고객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영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보다 자유무역 이런 걸 좀 더 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배경이 다르다. 결국에는 전쟁이 터지는 이 내용에서는 북부의 지원을, 북부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죠?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사단이 납니다. 이때부터는 남부 지역이 독립을 한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남부 연합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죠. 근데 초기에는 전쟁 처음 초창기에는 남부가 유리합니다. 남부가 유리한데 이후에 북부는 더 인구가 사실상 더 많아요. 그리고 남부 쪽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외교적으로 좀 이제 다른 나라 힘을 좀 빌려오려고 하는데 이때 링컨이 다른 나라가 끼어들 수 없게 좀 위대한 생각을 공표를 해버리죠. 그게 바로 북부의 링컨이 한 그 유명한 노예 해방 선언이죠. 노예 해방 선언을 듣고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가 노예 해방 한다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편에 붙어서, 남부 편에 붙어서 전쟁에 참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 프랑스도 북부를 지지한다라고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예 해방 선언은 굉장히 큰 이제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북부가 승리하죠. 이렇게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3번 전쟁 이후죠. 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더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싸웠으니까 국민적인 단합이 중요해지겠죠. 국민적 단합 강조. 그리고 이제 땅이 넓다 보니 이제 대륙을 왔다 갔다 하는,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대륙 횡단철도, 대륙을 가로지르는 게 횡단이죠. 대륙 횡단철도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서쪽으로 더 경제력을 더 얻어갈 수 있는 거고, 공업이 발전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일랜드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아일랜드에서 대기근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새로운 땅, 북아메리카로 이주했었다. 그래서 노동력이 증대된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짠, 오늘 지금 여기까지 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135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쭉 한번 보시고, 선생님이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을 사실 충실하게 노트를 정리한 겁니다. 근데 반드시 책을 중심으로, 문장을 중심으로
문장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하고, 노트는 여러분께서 따로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노트 정리도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올해가 아니지, 2학기부터는 영상 수업의 그 내용 자체를 좀 많이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욕심만 부리고 이제 단위수가 늘어나지 않게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헛소리도 좀 안 하고 좀 줄여서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